LLR 페라키아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직은 이 마물이랑 암살자 트리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암살자 트리가 확실하게 이득을 가져올 만한 점이 없습니다. 얘는 이 암살자는 전체적인 스탯도 낮고 중앙유대 피징도 더 까다로워요. 암살은 부대 체력 100% 조건입니다. 기술이 20, 그러니까 치확 2%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군 적군을 포함해서 맵 전체 범위 모든 유닛을 대상으로 병종을 지 마음대로 수합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상성 병종을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 더 큽니다. 암살자는 이거 상성이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VE를 보나 PVP를 보나 무조건 마물트리가 맞습니다. SG도 심지어 이게 더 이뻐요. 서밋에서도 이 마물폼을 쓰지 이거는 안 씁니다. 따라서 무조건 마물로 가시면 돼요. 고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냐 이거는. 일단은 뭐 다른 캐릭터 다 그런 것처럼 육성 기준으로 주는 피해량 30%가 붙습니다. 전장에 기타 부대가 상성. 잠깐만, 이 캐릭터는 제가 운용법을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마지막에 병사랑 장비 세팅으로 갈게요. 얘는 알아야 할 게 좀 많아서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보시는 분들도 어지럽고 저도 어지럽습니다. 전장에 아군 부대가 상성 부대와 교전 후 이 캐릭터는 재행동을 해요. 이 재행동은 이졸대 같이 연속 재행동이 아닌 본인이 턴 종료를 한 이후에 다른 캐릭터에 의해 재행동이 터지는 거라 사용함에 있어서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1턴에 1회 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재행동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성 부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 메커니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할 건 여기는 상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역상성도 포함이 돼요. 상성이라는 거는 뭐 랑그리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이거는 이 상성이라는 건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보병이 창병한테 강하고 창병이 기병한테 강하고 그런 상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건 그런 기초적인 게 아닙니다. 기초적인 게 아니고 상성 판정에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상성인 경우는 당연한 거고 역상성 관계여도 재행동이 터집니다. 이 상성 역상성 관계가 그러니까 본체가 아닌 병사에만 적용이 돼도 적용이 돼요. 즉 임의를 보면은 본체는 마물이죠. 반면에 몹은 기병입니다. 본체는 상성 효과가 없어요. 병사만 지금 역상성이죠. 이렇게 상성이든 역상성이든 교전을 하게 되면 재행동이 터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정리하면 상성이든 역상성이든 상관없다. 본체만 상성 효과가 들어가든 병사만 상성 효과가 들어가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전투 진입 창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약세, 우세 요게 뜨면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장비템으로 인한 상성 역시 적용이 됩니다. 상성학세 뭐 있습니까 님들? 용살자, 죄인의 톱니바퀴, 심판의 무적 이런 특정 병종들을 상대로 스탯을 더 올려주는 템들 있죠. 이런 템을 착용하고 해당 병종을 공격했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이 로스탐 있죠. 얘는 지금 죄인의 톱니바퀴라는 기병 상대로 상성 데미지가 들어가는 액세서리를 착용 중입니다. 병종 자체는 상성이 아니죠. 암살자니까. 하지만 액세서리 효과로 인해 상성 효과가 뜨면서 마찬가지로 재행동이 터져요. 요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스킬이나 고유기로 인한 상성 판정도 적용이 돼요. 스킬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특정 병종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문구가 붙은 스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궁병 같은 거 보면은 저격 같은 스킬 보면 비병 특화 그런 거 붙어있죠.
그리고 또 네미아 같은 캐릭, 산호 사격 보면 수병 특화. 그 외에도 이런 마딜 캐릭터들을 보면 파이어볼, 빙결, 썬더, 윈드 커터 이런 특정 병종 상대로 상성 개수가 적용되는 모든 스킬로 전투 진입 시 페라키아는 재행동이 터집니다. 약세 우세 뜨죠? 터져요 이렇게. 그리고 요 탄빛하고 제이스 있죠. 요 친구들은 각성기가 거의 모든 몹한테 상성계수로 들어가요. 이런 스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스킬로 타격 시에도 재행동이 터지게 돼요. 탄빛 또한 보여드릴까요? 약세 우세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터지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 파시르를 보시면 모든 여성이 아닌 여군과 전투시 지력 30% 요거는 상성 효과로 이렇게 적용이 들어갑니다. 요 파시르 캐릭터로 교전 시에도 마찬가지로 재행동이 터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상성 비스무리한 게 적용되는구나 싶은 모든 요소에서 페라키아는 재행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광역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광역기로 상성인 적을 타격을 해도 적용이 되는데 근데 광역기는 역상성인 적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자 무슨 소리냐, 빅맨은 지금 기병입니다. 기병으로 상성관계인 보병 유닛을 광역기로 타격을 하게 됐을 때 재행동이 터져요. 반면 지금 얘는 제가 바꿔놨거든요. 병종을 창병으로. 역상성인 몹을, 기병과 창병은 역상성이죠. 그놈을 치면 재행동은 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역기는 순수 상성관계에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행동 종료 시 부대 2개를 선택해 양측 영웅의 병종을 교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종 전환은 버프 판정이에요. 버프 판정이고 3턴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피격 시 버프가 1턴씩 줄어들어요. 턴수가. 기존에 병종을 전환하던 강신자 같은 경우는 그게 디버프 판정이었는데 이 친구는 버프 판정입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버프 판정이면은 뭐 이제 요 훈련장 같은 경우에 어딨냐? 이거 자아암시. 저 자아암시 같은 거를 너 이제 쉽게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스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스킬 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버프의 턴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스킬들 있죠. 저런 것도 마찬가지로 페라키아가 병종을 전환했을 때 턴수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디버프가 아니고 버프 판정으로 넣어놨다는 게. 그리고 이게 버프 판정이라고 해도 보스들한테는 병종 전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스는 병종이 전환되지 않아요. 이 기술은 본인을 포함해서 맵 전범위,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타겟팅한 두 부대의 병종을 그냥 서로 바꾸는 거예요. 본인이 마무리면 더 이득 볼 상황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몹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는 지금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승력 캐릭터로 칠 때 더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이런 건 이렇게 되면 이제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스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막 단순하게 보고 넘어갈 스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스킬 보겠습니다. 스킬은 이렇게 4개 보시면 돼요. 요 각성기, 그 다음에 기민한 변환, 천면의 만, 정신창란, 이렇게 4개입니다. 이 캐릭터는 넓은 맵에서 잡몹을 잡는데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상위 컨텐츠의 보스전 두 분야에서 상당한 효율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성능캐예요. 그리고 그 두 분야에서 운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스킬에서 가장 많이 갈려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스킬 2개 먼저 보겠습니다. 이 각성기랑 기민하는 변환이에요. 일단 이 친구 각성기는 딱히 볼 게 없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각성기는 그냥 보면 지위 효과로 이 상성 효과, 상성 개수 있죠? 이거를 10%씩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혼합부대 적군과 전투 시 호위 무시인데, 이거는 PVE에서는 혼합부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상성 스킬들이 더 세지는구나. 그게 다예요. 스킬 설명을 보면 1.8개수 단일기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뭐 버프 3개 지우고 적 부대를 상성으로 제압한 경우, 이건 아레나 모드 영상 발동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1.8교수 정말 단순한 그런 단일기입니다. 각성기는 어렵지 않아요. 얘는 다른 스킬이 어려운 거지 이 각성기가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각성기의 의존도도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얘는 핵심 기능이 각성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민한 변화는 이거 뭐냐면 패시브로 부활이 붙어 있어요. 상성이든 역상성이든 상성 표시 자체가 뜨지 않는다면 죽어도 부활합니다. 쿨타임 효과로 5턴 후에 재발동이 가능하고요. 사거리는 4칸이에요. 사거리 4칸이고 목표에 가장 인접한 위치로 텔레포트. 그러니까 진입기예요. 단순히 기사도 같은 제행기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타겟팅한 몹의 병종이 자신과 같다면 위치 변환을 해요. 각성자처럼. 만약에 다르다면 이제 그 몹한테 텔레포트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페라키아는 마무리죠. 그리고 얘도 마무리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스킬을 쓰면 얘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요 몹과 페라키아의 위치가 변환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재행동이 터집니다. 병종이 다르다면 보스로 할게요. 보스랑 지금 페라키아랑 병종이 다르죠. 얘는 마물, 얘는 보스입니다. 그 경우에는 위치 변환이 아닌 해당 몹으로 텔레포트를 한다. 요런 뜻이에요. 그렇게 위치 변환을 하든 진입을 하든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재행동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를 제가 이제 상위 컨텐츠 보스전에 쓴다고 한다면 제가 쭉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이 정신창란 드는 게 파티 전체 데미지에 있어서 확실한 이득을 가져옵니다. 왜냐면 이 스킬을 보면은 피증 30% 디버프를 걸어줘요. 야, 이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피증 30 디버프. 이제 그 같은 헬레나는 끝났어요. 심지어 이거는 패시브입니다. 뭐 이 3턴 쿨 스킬을 맞춰서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 턴 걸 수 있는 패시브예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디버프를 걸 적이 자신과 같은 병종이어야 걸립니다. 같은 병종? 아니 씨발 그 말이 같은 병종이지. 응?
병종이 계속 바뀌는 캐릭을 그 같은 병종으로 맞추는 게 쉽냐? 네, 쉽습니다. 보스전이라면 쉬워요. 그래서 보스전에서 쓰는 스킬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 보스전은 병종 전환이 먹히지 않습니다. 병종 전환이 먹히지 않는 보스몹을 상대로 이 페라키아 본인과 보스를 타겟팅해 병종 전환을 하면 보스는 그대로고 페라키아만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한테 이렇게 재행기를 쓰면 보스와 페라키아의 이렇게 병종을 전환할 때 얘는 면역이죠. 얘는 전환되지 않고 페라키아만 보스 판정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클래스가 같아지기 때문에 얘한테 정신착란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에요. 따라서 그냥 이 패시브 하나 장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병종 전환이 먹히는 보스예요, 상대가. 그러면 이 스킬이 아닌 그 천면의 마안이라는 스킬을 들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이렇게 스킬 3개는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스킬 3개는 정말 쉬운데 이 천면의 마안 있죠? 이게 진짜 뇌절이에요. 이 스킬이 너무 뇌절입니다. 보면은 패시브로는 전장에 있는 아군 부대가 상성 판정이 뜨는 부대와 전투 후 이 스킬의 쿨타임이 1턴씩 감소해요. 이거 모든 스킬 쿨타임이 아니고 이 스킬 쿨타임만 1턴씩 감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킬은요, 페라키아가 현재 어떤 병종이냐에 따라 스킬이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졸대처럼 뭐 스킬 몇 개 중에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재 병종이 뭐냐에 따라서 스킬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레드 판다 사이트로 그냥 한눈에 보게끔 보여드릴게요. 병종이 보병 창병일 때는 이 1.5개수 딜링기로 바뀝니다. 이 스킬이 뭐든 간에 쿨타임은 3턴이에요. 근접전 페널티를 받지 않고요. 사거리가 한 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패시브 봉인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정면 일격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종이 궁병 암살자인 경우에는 이 1.4개수 원거리 단일기로 바뀝니다. 치명타 확률 30% 붙고요. 방어 지형이 있을 경우 부대 사거리 플러스 2가 됩니다. 전투 재이동까지 무려 디아르트 각성기보다도 좋아요. 이런 이 코스트 스킬이. 병종이 수병 승렬하면 이 힐링기로 바뀝니다. 버프기로 바뀌어요. 기적 비슷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전자 공격력 5배로 회복하고 디버프 제거 및 주는 피해량 버프 부여. 병종이 기병 비병이면 질주 상위 호환 스킬로 바뀝니다. 단 이 스킬이 특별한 건 이 패시브가 있어요. 부대가 야전 이동 판정을 적용받고 부대 이동력이 2가 추가됩니다. 이게 핵심 스킬이에요. 병종이 마법사 마무리면 주변 3칸, 자신 주변 3칸 블랙홀 비슷한 범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병종이 그 외에 기타 이상한 병종이면 이 1.8개수 단일기로 바뀌어요. 이거는 심지어 상성개수도 붙습니다. 데미지는 더럽게 세요. 그래서 이 기타 병종이 의미하는 건 곧 보스를 말하는 거고 자신과 다른 모든 병종의 적에게 상성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병종 전환이 먹히는 놈이면은 아까 뭐냐 그거 그 이 스킬 들라 했었죠. 이거는 지금 스킬이 바뀐 상황입니다. 페라키아 자체가 디폴트 클래스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스킬로 바뀐 거고, 이렇게 병종 전환을 했을 때
서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보스 클래스 자체가 기타 병종이기 때문에 이 1.8기수 포식이라는 단일기로 바뀌게 됩니다. 병종이 다른 적군에게 상성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막혀요. 그리고 얘는 지금 마무리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승려인 캐릭터와 시너지도 같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효율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얘는 이렇게 재행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딜하고. 지금 이게 무려 6가지 스킬로 변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님들이 보셔야 될 스킬은 딱 2개예요. 잡몹전일 때는 이 비병, 기병일 때 변하는 광역 지원 스킬. 보스전일 때는 드래곤 또는 기타 병종일 때 요 단일 예상 공격기. 이렇게 딱 2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볼 거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캐릭터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 캐릭터 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얘는 말로만 떠들면은 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보면은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시공의 균열인데, 이런 넓은 맵에서 이제 성장 단계인 사람이 이런 식의 환경에서 운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잡몹전에서는 기병, 비병의 스킬만 생각을 하라고 했었죠. 왜? 얘는 지금 보면은 기동성이 안 좋습니다. 3칸의 사거리도 2칸밖에 안 돼요. 따라서 해당 스킬의 패시브로 기동성을 챙기는 겁니다. 지금 이 기민한 변환 스킬을 쓰게 되면은 얘랑 얘는 클래스가 같지가 않죠.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텔레포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병종 전환이 가능하게 돼요. 그때 본인과 해당 맵의 기병 아니면 비병, 지금 비병 많죠? 이런 애들을 병종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왜? 이 눈부심이라는 스킬이, 그 마한 스킬이 요걸로 바뀌게 되면서 부대가 야전 이동으로 바뀌고 이동력도 플러스 2가 돼요. 이렇게 기동성을 챙기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딜을 해요. 그리고 본인을 제외한 다른 이제 해당 맵에서 출전한 다른 캐릭터로 이렇게 상성 공격을 합니다. 지금 기병과 보병은 상성 부대죠. 이런 식으로 상성 공격을 하게 되면 얘는 재행동이 터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딜해서 땁니다. 보면은 요 현혹이라는 게 이제 병종을 전환해주는 그런 버프 개념인데, 요거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턴 지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구 지속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3턴 지속이 돼 피격시마다 1턴씩 감소한다고. 지금은 피격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레 1턴씩 감소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버프기를 걸어주게 되면 기동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상성관계에서는 범위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럼 얘는 재행동이 터져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광을 한번 쳐줍니다. 자, 지금 버프가
1턴밖에 안 남았죠. 따라서 한 번 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병과 비병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비병은 유지가 되면서 버프 턴수만 3턴으로 지금 갱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입을 해서 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얘가 재행동이 터지려면은 요 친구와 상성인 몹이 또 있어야겠죠. 자, 이 맵에 누가 있습니까? 창병 있죠. 창병과 기병은 역상성이긴 하지만 역상성 관계도 제가 아까 재행동이 터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궁병과 창병의 클래스를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공격을 하면 역상성 관계이기 때문에 재행동이 터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잡목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들을 응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캐릭이에요. 솔직히 이게 어느 정도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캐릭이기 때문에 이게 마냥 완전 뉴비용이라고 보기는 저는 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보스전일 경우입니다. 보스전은 근데 진짜 볼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병종 전환이 안 먹히는 이런 보스들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아까 어떻게 하라 했었죠? 처음에 일단 요 스킬을 드는 겁니다. 정신창란. 그 스킬을 든 상태에서 텔레포트를 타면 요 스킬이 터지고 병종을 바꿔주면 얘한테 바피징 버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른 캐릭터들 활용해서 강력하게 데미지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히죠? 보스전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복잡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오히려 맵에 막 몹이 많아가지고 이거 병종 바꾸고 저거 병종 바꾸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이제 어려운 캐릭터지. 진짜 이런 환경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캐릭터를 만약에 정말 굳이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하나하나 예시까지 다 들어가면서 병종 전환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도 보면 아시다시피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다가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PVP 포함하게 되면 진짜 뇌절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줄인 건데 이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운용법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끝냈고요. 다음은 용병입니다. 이 용병은 제가 딱 2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얼굴 없는 자와 맹독 박쥐술사입니다. 이 두 용병이 이번에 둘 다 SP가 출시가 됐는데 둘 다 정말 좋아졌어요. 이 맹독 박쥐술사는 지금 마법사 계열 중에서 데미지가 사실상 가장 강력하다고 보면 됩니다. 얘가 제일 세요, 지금 진짜로. 제가 그리고 예전에 용병 영상에서 암살자 용병은 훈련장 패시브가 병신이라 개쓰레기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용병 자체의 능력이 본체 딜링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예외예요. 이 얼굴 없는 자가 원래 딱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이 미친놈이 SP로 뭘 들고 왔냐면 치명타 피격 피해에다가 목표 주변 한 칸에 다른 적군이 없으면 효과 2배를 들고 왔어요. 이 치명타 피격 확률과 치명타 피격 피해는 있잖아요. 부대 적용이에요. 적의 확률 자체를 올려버리는 그런 디버프 형식이기 때문에 본체에도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끼면
본체의 치명타 확률이 30% 증가하고 치명타 피해가 20%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무려 꺽쇠보다도 좋습니다. 옵션이. 그 꺽쇠 디버프 있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옵션이 진짜로. 이 얼굴 없는 자가 이번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페라키아가 태양 세팅을 하게 될 경우 이 얼굴 없는 자와 조합되면 확정 치명타가 가능해요. 이런 고육이나 이 패시브에서 치명타 보정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병을 착용하게 되면 확정 치명타가 가능합니다. 평균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요. 본인이 태양 세팅이 아닌 바람 세팅이나 아니면 만약에 다른 인챈트면 가장 무난한 건 맹독 박쥐술사입니다. 근데 PVE만 볼 거면 얘가 이번에 너무 좋아져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거 쓰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쓰려면은 SP 용병의 이 세팅까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면서 훈련장, 특히 궁암 훈련장까지 완성이 된 그런 고인물급이어야 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맹독 박쥐술사로 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장비입니다. 무기는 일단 수정 단검이 가장 베스트예요. 서밋에서는 이제 아크버스터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PVE는 그런 식의 운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정 단검이 그냥 가장 베스트입니다. 사거리에 얘가 딱히 발목이 잡히는 캐릭터도 아니에요. 기동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 사거리 활도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 단검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착용하시면 돼요. 방어구는 최후의 옷이 가장 베스트고 얘가 마물폼이잖아요. 천옷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최후의 옷이 없어 그러면 생명 붙은 천옷이라든지 그런 거 아무거나 착용하시면 됩니다. 투구는 이제 밤의 올빼미 혹은 별의 장막 이 두 개가 가장 베스트예요. 다만 페라키아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때 밤의 올빼미보다는 아무래도 별의 장막이 더 옵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밤의 올빼미보다는 별의 장막을 더 추천을 합니다. 둘 다 없다면 그냥 아무거나 끼시면 돼요. 저는 별의 장막이 없습니다. 액세서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가장 강한 건 성운의 궤적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캐릭터가 동일해요. 스킬 쿨타임을 좀 돌리기 위한 반전의 칼날, 또 얘가 태양 세팅을 해서 확정 크리를 맞추려면 악세에서 치확 10% 이상을 땡겨 와야 됩니다. 그 경우라면 어둠의 목걸이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요. 얘가 각성기 패시브로 뭐가 있었죠? 상성기의 수 추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 마음대로 병종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용살자, 톱니바퀴, 신부 이런 기존의 흔한 상성 악세들도 굉장히 효율 좋게 써먹을 수 있는 캐릭이라 악세의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 부분은 취향껏 사용하되 딜이 가장 강한 건 성운의 궤적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인챈트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바람이 가장 무난한 선택지예요. 얘가 이거 기병, 비병 요 스킬을 아까 보셨죠? 기병, 비병 스킬을 바꿔서 질주를 걸면은 근데 또 바람의 의미가 딱히 없어져요. 거기에 고유기도 피증형이기 때문에 마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고인물이다. 나는 서밋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제가 강력 추천하는 세팅은 이겁니다. 태양이에요. 그냥 이 세팅 그대로입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세팅. 아까 말했죠. 얼굴 없는 자 SP가 그냥 부대 치명타 확률을 30%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얘는 확정 치명타가 아무 보정 없이도 가능해요. 데미지가 더럽게 셉니다. 진짜 세요. 이 부분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페라키아 가이드는 마무리할 거고요. 캐릭터를 한 줄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사용자의 랑그리사 모바일 이해도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효율이 많이 갈릴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